얘기는 이쪽 얘기입니다. 그 작년에 제 콜라보레이션을 좀 해보기 위해서 엄상일 박사 관심이 있을 만한 문제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이산로그 계열의 어떤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실험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에 발표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 작년에 아시아 크립트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산로그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산로그는 뭐냐면 G가 오더가 Q인 파이나이트 시클릭 그룹이고 제너레이터 스몰 G가 주어졌을 때 주어졌다고 하죠. 그럴 때 그룹의 원소 H가 있으면 G를 몇 승해야 H가 되는지 그 X를 찾는 문제입니다. 로그죠, X가. 근데 그래서 이제 파이나이트 그룹인 경우에 지금 이산로그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래서 디스크린 로가리즘 오브 H to the base G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많은 암호 시스템의 기반 문제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풀리면 이런 키어그리고 키공유라든지 공개키 암호, 디지털 서명 이런 것들이 모두 깨지게 됩니다. 그럼 이산로그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보다 연구된 역사가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문제는 조금 더 훨씬 더 옛날부터 얘기가 됐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상당히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산로그가 n을 이제 두 소수 PQ의 곱이라고 하고요. 잘 들리시죠? 그냥 마이크 안 쓰고 하겠습니다. n을 두 소수 PQ의 곱이라고 할 때 GN의 이산로그를 푸는 것이 n을 소인수 분해하는 것보다 사실 어렵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특정한 n을 고정시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n을 고정시켰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GN 위에 있는 이산로그를 풀 수 있다는 말이 좀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x를 먼저 잡은 다음에 g2dx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문제를 이걸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g2dx에 대해서 이산로그 아느냐? 알죠? 그러니까 아는 이산로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값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고요. 자기가 몇 개를 계산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산로그를 계산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 혹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랜덤하게 주어졌을 때도 일정 비율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할 수는 없어도 되지만 랜덤하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구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면 얘는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산로그를 풀어주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기계는 말씀드린 대로 랜덤하게만 인풋을 주면 그 중에 예를 들면 100분의 1, 100개 중에 한 개는 이산로그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계에다가 뭘 인풋을 하냐면 x를 하나 잡아서 g2dx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 오라클한테 줍니다. 이 기계한테. 그럼 이 기계는 못 풀겠죠. 99번은.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는 이산로그를 풀어서 줍니다. 100번 중에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을 주면 그 값을 제가 원래 잡은 값하고 같은 정수값은 아니죠. 어떤 관계에 있냐면 그거하고 G하고 X는 모듈러 파이 n으로 같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n보다 큰 값을 처음에 X를 잡았다면 n보다 크다는 게 사실 이제 파이 n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파이 n을 모르니까 n의 인수분해를 모르니까 파이 n 모르죠. 파이 n보다 큰 값을 잡았고 기계는 항상 파이 n보다 작은 값을 준다 그러면 X하고 G의 차이가 파이 n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n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몇 번 반복을 해도 좋고요. 파이 n을 알게 되면 사실 파이 n이 P 이렇게 되죠. P 곱하기 Q 빼기 P 더하기 Q 더하기 1이니까 곱을 알고 여기서 합을 구하면 P와 Q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n을 알면 P와 Q는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G를 만일 n보다 큰 값을 주면 저도 제가 어떤 걸 선택할지를 얘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X를 선택하든 X 더하기 파이 n을 선택을 하든 G to the X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뭘 먼저 계산을 해서 기계한테 줬는지 기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X에서 시작을 했는지 X 더하기 파이 n에서 시작을 했는지 따라서 이걸 피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계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즉 인수분해를 이런 이산로그를 푼다는 거는 이산로그를 풀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산로그를 푸는 건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산로그 문제도 그러니까 인수분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산로그 문제는 여러 가지 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유한체학, 파이나이트 필드하고 그 엘립틱 커브입니다. 파이나이트 필드가 먼저 사용이 됐었고 지금 현재에도 미국 표준 서명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엘립틱 커브는 이제 키 사이즈를 더 작은 사이즈의 그룹을 사용을 해도 비슷한 안전성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무선 같은 환경에서 전송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사용이 되고요. 본톡에서는 이 유한체 의의 이산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체 의의 이산로그는 구체적으로는 프라임 필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프라임 필드 FP의 서브그룹인데 오더가 Q인 서브그룹을 사용합니다. 이 프라임 필드의 사이즈는 뭐로 결정을 하냐면 인덱스 캘큘러스 메서드로 결정해요. 인덱스 캘큘러스 메서드는 프라임 필드 위의 이산로그를 푸는 방법인데 이 P에 의해서 컴플렉스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대략 P가 1024비트 정도 되면 지금 이제 2의 80승 정도 계산량이어서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P가 충분히 커도 Q가 작아지면 문제가 있겠죠. 서브그룹이 작아지면. 서브그룹은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냐면 서브그룹은 사실 Q는 이제 2의 160승 정도까지 작아져도 됩니다. 왜냐면 요거 서브그룹이 작을 때 하는 공격은 폴라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Q의 사이즈에 디펜드합니다. P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요거의 계산량 공격량은 루트 Q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의 80승 정도 계산량을 안전하게 보는데 이렇게 되도록 잡습니다. 그러니까 Q가 160비트가 됩니다. 인덱스 캘큘러스는 훨씬 큰 사이즈의 P에 대해서도 성립을 효율적이지만 아쉽게도 엘립틱 커브나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덱스 캘큘러스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소인수 분해 혹은 어떤 수의 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한체 의의 엘립틱 커브에서는 포인트에다가 하이트를 주는 것이 이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캘큘러스는 못 쓰는데 폴라드로는 제네릭한 알고리즘입니다. 즉 어떤 이산로그가 있어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록 컴플렉시티는 높지만 그러니까 폴라드 로가 개선이 되면 어떤 이산로그에 대해서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드 로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해봤고요. 폴라드 로에 대해서는 거의 20입니다. 과장입니다. 20여 년간 별로 이제 더 이상 진전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분명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개선이 크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폴라드 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라드 로는 기본적으로 컬리전을 찾는 알고리즘인데 이제 G에서 G로 가는 문제는 우리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G하고 두 원소 스몰 g, 스몰 h가 주어져 있고 h가 G의 몇 승인지를 구할 겁니다. f라는 랜덤 함수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시퀀스를 만드는데 G0부터 시작을 해서 f를 자꾸 이터레이션을 해요. 해나가면 이거의 원소가 Q개일 때 Q까지 가면 반복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F가
대부분의 경우 F를 취하다 보면 Q가 아니라 스퀘어 루트 Q에서 이미 컬리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버스데이 파라독스라고 우리 이제 부르는데 뭐 그런 거죠. 생일의 종류가 365일인데 365명이 모여야만 생일이 같은 사람이 딱 생길 거냐? 그렇지 않죠. 그 훨씬 전에 23명 정도가 있으면 그 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게 수학적인 파라독스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직관하고 조금 틀려 보여서 너무 작을 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보고요. 어제 말씀을 들으니까 배성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생일이 같습니다. 네. 한 분은 음력이고 한 분은 양력인데 이게 별로 특이한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아니, 그 최근호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3분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조사를 해보면 생일이 같은 분이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Q 정도의 랜덤 포인트를 찍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같게 되는 거고요. 근데 랜덤 포인트를 그냥 찍지 않고 이터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한 번 갖게 되면 그 다음 함수들도 갖게 돼요. 이게 F가 펑션이면 F가 랜덤한 어떤 그냥 액션이 아니라 인풋에 기반한 함수이라면 한 번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로의 모양을 그린다고 해서 폴라드 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F를 F에게 요구하는 성질은 랜덤이어야 된다. 랜덤이라는 의미가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모든 함수, 여긴 유한한 그룹이니까 함수를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함수에 대해서 F를 취해놓고선 그거의 평균을 구했다. 사실 이런 뜻입니다. 랜덤이. 근데 F가 그러니까 그런 성질 이외에 더 요구되는 방식이 이제 익스포넌트 트레이서블인데 뭐냐면 결국 인풋은 G의 몇 승이 H의 몇 승꼴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도 G의 몇 승인지 H의 몇 승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쫓아갈 수 있는 형태의 함수로만 제한한다. 간단하게 Y제곱 이런 거죠. Y가 G의 뭐 A승, H의 B승이면 Y제곱은 G의 몇 승인지 알 수 있죠? G랑 H 각각의. 그런 형태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폴라드 로우 알고리즘 성립하는데 즉 이제 랜덤 포인트를 G의 몇 승, H의 몇 승으로 일단 하나를 잡고요. 이거에다가 어떤 F, 익스포넌트 트레이서블한 F를 계속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나가다가 컬리전을 찾았어요. GI랑 GJ가 같다 찾았으면 GI는 우리가 익스포넌트를 트레이서블 할 수 있으니까 G의 몇 승, H의 몇 승인지를 알 수도 있고요. H가 G의 X승입니다. 기호로는 알 수 있고 GJ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 지수는 모듈로 Q로 같을 테니까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익스포넌트 트레이서블한 F로 폴라드로를 하다 보면 컬리전을 찾는 순간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산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드가 사용을 한 이터레이션 펑션은 이제 이터레이션 펑션이 근데 가벼워야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한 번 정도로 쓸 수 있는 이터레이션 펑션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풋에다가 G를 곱하거나 H를 곱하거나 제곱하는 거. 그랬더니 이게 랜덤이라는 거 원래 사실은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의외로 이게 랜덤할 때 그 모든 함수에 대한 평균값이 요건데 스퀘어 루트 Q 정도예요. 2랑 파이는 이렇게 낙분해버리죠. 스퀘어 루트 Q 정도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2배 정도 2배가 안 걸리는 수준에서 나오고요. 또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에 개선을 한 게 요거보다 그러니까 20개의 점 R을 20이라고 하면 20개의 랜덤 점 포인트를 익스포넌트를 아는 형태의 랜덤 점을 먼저 만들어 놓고 Y가 주어지면 Y의 일부 비트를 보고 이 중에 한 포인트를 골라서 곱하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Y의 처음 MSB 3비트, 그러니까 처음 3비트를 보고 처음 4비트를 보면 0부터 15까지 숫자잖아요. 그 중에서 그 수가 0면 M0, 그 수가 7이면 M7을 곱하는 그런 함수를 생각했는데 요게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걸 줬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한
랜덤 함수의 1.3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랜덤 함수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했었고요. 그럼 이제 폴라드로 알고리즘이 저게 끝이 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자, 폴라드로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럼 컬리전이 생기면 우리가 이산록을 푼다 그랬는데, 컬리전이 생기는지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있는 점들을 다 저장해 놔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점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0, G1, G2, G2 다 저장을 하고 G10을 뭐 여기 7이라고 하죠. 그럼 G7을 계산을 하면 G0부터 G6까지를 다 비교를 해서 컬리전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러려고 그러면 저장량이 스퀘어 루트 Q만큼까지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게 사실은 폴라드로 알고리즘의 그 에센스입니다. 왜 어떻게 줄어드냐면 우리가 이게 충돌이 발생한 다음에도 충돌이 유지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장을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의 파워만 저장을 해놓습니다. G1, G2, G4, G8, 2의 10승, 2의 11승 이렇게 그러면 로그 Q 정도만 저장을 해도 되죠. 근데 근데 그리고 이제 이 값이 나오면 비교를 그 값들만 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충돌이 딱 발생을 했어요. 딱 그 값이 어떤 디스팅기스트 포인트하고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근데 가다 보면 여기 그러니까 G1이 있고 G2가 있고 가다 보면 G4가 있잖아요. G4하고는 같은 점이 한 번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돌이 한 번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유지되기 때문에 다 저장을 하지 않고 어떤 몇몇 점만 저장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래서 그렇게 콜리전을 언제 찾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디스팅기스 포인트라고 해서 GI들을 계산을 하다가 GI의 끝에 자리가 뭐 0이 20개, 10개로 10개가 연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점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콜리전을 발생했을 때 디스팅기시 포인트에서 콜리전이 꼭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거 한 다음에 콜리전이 발생하는 게 계속 되잖아요. 근데 뒤에 끝자리가 10비트가 0일 확률은 1000분의 1이죠. 2의 10승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1000개쯤 가다 보면 그런 콜리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리전이 발생한 후에 1000개의 스텝을 더 가면 콜리전을 파인딩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뭐 완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폴라드로를 풉니다. 자, 그러니까 폴라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네릭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하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개선을 일단 하고 싶었어요. 목표를 잡고 어디를 개선할까 보면 로 랭스를 줄이는 문제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랜덤 함수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더 좋은 함수를 해서 랜덤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좋은 이터레이팅 펑션을 찾는 연구가 있고요. 근데 요거의 파급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덤에서부터 지금 1.3배 정도 거리기 때문에 한 30% 개선을 해야 랜덤 함수고 랜덤보다 좋은 걸 찾는다는 거는 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건 전혀 이제까지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 성공한 적 없고요. 혹은 이제 콜리전을 찾은 다음에 콜리전이 빨리 그러니까 발생한 다음에 빨리 찾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도 원래 콜리전이 발생한 다음에 찾을 때까지 거리는 그 전체 Q의 뭐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의 효과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을 한 건 그럼 각 스텝을 빨리 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걸 뭘 찾다가 보니까 김정한 소장님 성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합론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랜덤한 함수일 때 콜리전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톡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를 아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논문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스피딩업 하려는 아이디어 이제 뭐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그 지금 이제 특별히 R 레딩웍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데, R 레딩웍은 랜덤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 포인트 GI가 있으면 GI의 어떤 일부 비트, 뭐 끝에 4비트예요. 예를 들면 끝에 4비트를 보고 그 값을 읽어서 MS를 구해갖고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이게 디스팅기시 포인트, 뭐 끝에가 뭐 20자리가 0이라든지 20자리가 뭐 이상한 걸로 시작하는 그런 거라면 그걸 이제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DP면 저장을 하고 이제 DP면 테이블에 넣으면서 테이블에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DP랑 충돌이 되는지 이런 과정인데 한번 보시면 이거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DP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 값을 다 알아야 되는데 DP가 아니면 그냥 그 다음 단계 GI 플러스 2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every iteration에서 이걸 다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사용되는 정보는 GI의 전체 정보가 아니라 GI의 끝에 4비트만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4비트만 구해도 되지 않을까? 곱셈을 다 하지 않고 이게 사실 그냥 단순한 얘기가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MS도 끝에 비트만 보고 정하는 건가요? S는 이제 저희가 정하면 돼요. S는 함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포인트에 같은 같은 포인트면 같은 값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S를 MSB로 정해도 되고 LSB로 정해도 되고 가운데로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S는 이제 여기서는 MSB 뭐 3비트 이렇게 봅니다. MSB가 즉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곱셈을 하지 않고 곱셈 후의 결과에 MSB 3비트를 MSB라는 건 최상위 비트 3비트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됐습니다. 즉 이제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사실은 곱셈 안 해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2분이 남았군요. 이제 그러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써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S를 구해서 MS를 이제 자 GI를 알아요. 그래서 MS를 알아요. 그래서 이거 곱을 GI 플러스 2를 구하는데 이거를 풀리 안 구하고 이거에 3비트만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MS를 알게 되고 곱할 수는 있는데 곱해야 될 대상을 모르죠. GI를. 다 계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꼼수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스텝은 이어지지가 않죠. 두 번째 스텝을 이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전 계산을 좀 했습니다. 즉 MS라는 원소들을 여러 개를 곱하는 것들을 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에 S0에서 시작을 해요. S0는 아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G0에서 G0의 상위 비트가 S0인데 그걸 보고 M을 골라서 곱하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계산 안 하고 G1의 인덱스만 계산을 해요. 상위 비트만 곱하기 한 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S1을 보면 S1으로 이제 포인트를 고르죠. MS1을. 그 다음에 두 번째 G2는 어떻게 되냐면 G0에다가 MS0를 곱하면 G1이고 거기다 MS1을 곱하면 이게 G2가 되는 건데 G2는 우리가 계산하려면 요 값을 알아야죠. 두 개의 곱을. 이 두 개의 곱을 구할 수 없으면 두 개의 곱은 근데 우리가 계산을 안 했어요. G1을. 안 하고 조금만 봤다 그랬으니까 안 했지만 우리가 요거를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곱할 건 요거 곱하기 이거 세 개를 곱하는 건데 요걸 계산을 안 해놨죠. 요거는 M의 포인트가 20개 중에 하나거든요. M이. 그 20개들을 이렇게 막 곱해놓은 거는 테이블에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테이블에서 이거요. 그러면 이게 G0 곱하기 이거니까 이것도 곱을 안 하고 S2를 구할 수 있겠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가려면 이게 두 개를 곱해놓은 것들을 다 미리 해놓으면 돼요. 그래봐야 20개에서 두 개 골라서 곱해놓은 거죠. 세 스텝을 가려면 3개. 그래서 대강 100개. 20개 중에 100개를 고르는 초이스에 대해서 계산량을 다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뭐 콜리전 디텍션은 아까처럼 S 값이
S값이 뭐 MSB니까 S값이 특별한 값이 되면 그걸 DP라고 정의를 해놓습니다. DP의 정의도 우리 마음이니까 DP는 일단 S가 어떠한 값, S가 0001 경우 중에서 뭐 이렇게 해놓으면 DP인지 체크할 때는 S값이 특별한 값을 가질 때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체크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DP가 되면 풀 컴퓨테이션 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는 거냐면 곱셈을 하는 거하고 MSB만 구하는 거하고 정도의 차이만큼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 앞뒤를 항상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폴라드로의 한 스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매 스텝에 함수를 풀리 계산을 하지 않고 파셜한 인포메이션만 계산을 해서 앞으로 가자.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럼 곱셈의 경우 곱셈을 다 계산하지 않고 일부 비트를 계산할 수 있느냐? 있나요? 두 수를 곱할 때 두 수의 상호 최상위 비트는 곱셈 다 하지 않고 알 수 있죠? 뭐 우리가 1, 2, 3, 5, 6, 7 할 때 이거의 최상위 비트는 요거 계산 안 해도 되죠? 실제로 곱하기 할 때는 여기만 보면 거의 돼요. 여기가 뭔지 짐작하려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모듈러 P입니다. 그러니까 즉 곱하기를 해보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얘가 곱하기인데 일단 그냥 곱하기를 해보면 이제 이게 T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으면 2T개의 워드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모듈러 P를 안 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최상위 비트를 구하기가 되게 쉬운데 모듈러 P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아까 지금 곱하기를 하면요. 곱하기를 이렇게 하면 이만큼 길어지죠. 두 배로 길어지잖아요. 두 배로 길어지는 최상위 비트를 구하는 거는 요 앞에 정보 모르고 여기만 알아도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모듈러 P를 하면 요 놈이 이렇게 와서 붙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모듈러 P를 하면. 그러니까 모듈러 P로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러 P로 계산을 할 때도 최상위 비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는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해봤어요. P가 뭐 2의 100승 빼기 1 이렇게 간단, 그러니까 11111 되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경우에는 모듈러 P를 하면 요게 그대로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A 2의 N승 더하기 B다. 이거는 이런 식이 되죠. 모듈러 2n승 마이너스를 하면 2n승이 1인 거니까 이거는 여기가 A고 B일 때 모듈러 2n승 빼기를 하면 A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A 더하기 B가 됩니다. 여기가 A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최종의 값은 A 더하기 B가 되죠. 그러면 무슨 값만 알면 되냐면 이거의 최상위 비트를 알려면 여기에 최상위하고 여기에 최상위만 알면 됩니다. 원래 각 비트마다 계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계산량이 다 있는데 결국 이게 총 계산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P가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사실 좀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도 된다는 걸 여기서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P가 완전히 일반적인지 않죠. 이렇게 돼요. P가 이런 식이 되면 W는 2의 32승인데 이제 이러면 W의 6승은 W 제곱 더하기 1, W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XY라는 곱을 계산을 하면 X 써놓고 X를 이제 W 진법으로 썼어요. 그다음에 Y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Y를 곱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트릭을 여기서 한 번 더 쓰냐면 W의 5승 Y, 이건 W의 4승 Y 이런 것들은 미리 계산을 해놓습니다. Y는 아까 테이블에서 읽어드릴 값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저장을 할 때 이미 W의 5승 Y, W의 4승 Y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놓고요.
요건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아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값들을 놓고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식이 뭐 어떻게 되냐면 좀 따라가니까 눈에 금방은 안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면 x는 w보다 작은 값이 x5는 w보다 미만의 값이거든요. 개수니까 이것도 w 미만의 값이고 그래서 결국 이거 곱하면 뭐냐면 w제곱 그래서 w7승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w5승 y 모듈러 p를 미리 계산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w6승 미만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w6승 미만이고 이게 w 미만이고 그러니까 w7승 미만이 되죠. 요거 계산을 하면 w4승으로 이렇게 나눈 목과 나머지를 쓸 때 a는 3승 정도가 되고 b는 또 충분히 더 커지진 않고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거 쭉 전개를 한 값을 w4승으로 묶었는데 w4승으로 묶어놓고 b는 계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x, y의 최상위 비트는 a에 a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체 비트가 있으면 이게 w의 6승 크기인데 w7승까지 이렇게 벗어났거든요. 이 앞부분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이 부분만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기 위해서 좋은 거는 w5승 y의 원래 사이즈는 w의 11승 정도인데 이거를 미리 모듈러 p로 계산해서 w6승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체가 w7승이 돼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 자 어쨌든 b하고 여기 값들이 작아서 그러니까 a4승에 그러니까 a의 요 값을 읽으면 요 값이 최상위 비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숫자 계산이라 해보지 않으면 전 눈에 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어떤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그 함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를 그러니까 인덱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 원소를 뭐로 나눈 나머지를 뭐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 하고 x랑 y를 곱할 건데 y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 컴퓨테이션을 좀 해놓으면 x, y의 일부 비트를 계산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은 그러니까 원래 곱하기는 이제 워드가 10개 있으면 곱하기를 하면 곱하기를 100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드가 10개짜리 두 원소를 곱하면 그 워드의 곱셈을 이렇게 크로스를 하니까 100번을 해야 되는데 이 식으로 하면 이제 10번만 했을 때 나온 값이 11111만 나누면 같아진다 이런 걸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 자, 뭐 그 다음에 DP도 아까처럼 비슷하게 정의를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아이디어가 그냥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곱셈인 경우에는 그 일부 비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그걸 이용을 하면 이제 빨라집니다. 즉, 그러니까 곱셈 대신 그 일부 비트만 계산을 하는 걸 계산을 했더니 15배 정도 빨라져요. 15배.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유한체를 이용한 이산로그를 실제적으로 빠르게 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또 조금 보정을 했어요. 무슨 보정을 했냐면 조금 아까 에딩워크를 할 때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R이 20이면 20에서 100개를 고르고 이런 건 메모리가 너무 커서 R을 작은 값을 썼어요. R을 4 에딩워크를 썼는데 그러니까 랜덤한 값을 4개 중에서 고르게 되면 이게 랜덤한 성질이 좀 없어져 갖고 이게 로렌스가 좀 길어지거든요.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그거 손해볼 만큼을
보정을 했어요. 요거는 이런 거는 사실 또 그 조합론 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었고 그게 이게 얼마나 랜덤한지 포워딩억이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그 옛날에는 결과가 좀 있었는데 사실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요 숫자가 3번 태그 트레이싱이라는 게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고 폴라드로는 원래 방법, 트웬티에이딩옥은 10년 전에 나온 방법 이렇습니다. 요거보다 요게 조금 빠르죠? 한 10% 정도 빠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방법은 차이가 한 10배 정도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컴플렉시티를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작은 거는 상수배 빠르게 하는 거는 작은 요소인 거고, 그러니까 어심토틱 컴플렉시티가 달라져야 이게 좋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해도 여전히 컴플렉시티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심토틱 컴플렉시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또 약간의 트릭을 썼는데 뭐냐면 아까 그 곱셈을 계산을 할 때 이제 우리가 S를 조금만 보고 하면 이게 이제 DP인지 S를 뭐 3비트만 보고 한다. 그러면 3비트가 DP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원래 풀 컴퓨테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심토틱 컴플렉스를 생각할 때 P를 키우게 되면 S도 같이 커서 봐야 돼요. P가 1000비트였다가 100만 비트를 보게 되면 S도 뭐 3비트였다가 3000비트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계산량이 많이 나빠져요. 그래서 단순한 아이디어는 그냥 S를 3000비트를 보지 말고 S를 3비트를 봐서 NO 하면 6비트 보고 그 다음에 9비트 보고 이렇게 인크리멘탈하게 갔더니 이제 이 결과가 컴플렉시티가 리니어가 됐습니다. 즉 뭐냐면 한 스텝이 아까 말씀드린 곱하기라고 했죠. 곱하기의 컴플렉시티는 사이즈의 제곱입니다. 원래 컴플렉시티가 제곱인데 이거를 뭐 카라츠바 메서드를 쓰면 이렇게 바뀌고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저희 방법을 쓰면 이게 한 스텝이 곱하기 대신 이제 K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스텝의 컴플렉시티가 K제곱에서 K로 가는 그런 알고리즘이 됐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이제 지금 실제 사용되는 암호 시스템의 키 사이즈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키 사이즈는 미국 리스트 표준이 있고 이크립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표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쓸 때 1024비트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안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더 긴 걸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이 결과를 적용을 하면 대칭키의 크기가 80비트 안전성, 2의 80승의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유한체의 크기는 이건 인덱스 캘큘러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1024 이건데요. 그 폴라드 로에 의존해서 부분의 크기는 160비트를 쓰도록 추천이 되어 있는데 요게 대략 10배가 아니 10배가 아니 10배에서 15배에서 2의 4승 정도 커지기 때문에 빨라지기 때문에 그거의 2배 비트 즉 8비트 정도를 키워야 된다.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사이즈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160비트의 키 사이즈를 가졌을 때 하는 공격량이 10배 빨라졌으니까 그거를 더 늘려서 그 공격량을 갖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늘리려면 이렇게 10비트 정도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 렌스트라하고 버울이 만들었던 표인데 요 렌스트라는 ICM 지금 인도를 하는 그 렌스트라의 사촌이죠. AK 렌스트라입니다. 그 HW 렌스트라는 이쪽 분야에서는 그 엘리프틱 커브를 이용한 팩토리제이션 메서드를 ECM을 만들어서 이제 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사람도 수학자였는데 지금 이제 암호를 주로 하고 이제 계산을 쭉 해서 이렇게 키 사이즈에 대한 권고안을 냈는데 이제 알고리즘이 조금 빨라졌기 때문에 10비트씩은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폴라드로의 알고리즘의 원래 계산량이 스퀘어 루트 Q의 로그 P의 제곱인데 이 제곱을 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엘립틱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체는 서명에 주로 쓰는데 엘립틱 커브는 암호화에 쓰이고요. 최근 2, 3년 전에는 그 미국 NSA에서 그 미국의 탑 시크릿을 위해서 엘립틱 커브를 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대외비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탑 시크릿 1등급, 2등급, 3등급하고 그 다음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클래스파이 대외비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비밀로 분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언클래스파이드에만 이런 걸 쓰고 클래스파이드엔 뭘 쓰는지 안 알려져 있었는데 몇 년 전에 NSA에서 탑 시크릿의 엘립틱 커브 암호를 써도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 대학의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엘립틱 커브를 암호에 대한 툴킷을 제공해주는 그 회사에서 몇백억 원을 주고 그 툴킷을 샀어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엘립틱 커브는 굉장히 엘립틱 커브 암호를 깨면 굉장히 많은 쓸모 있는 것이 들어있겠다는 얘기죠. 타운복사 암호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재밌는 거는 쭉 분석을 하면 아까 이제 이런 방법은 폴라드로를 계산하는 방법은 적용이 되는데 단지 타운복선 두 점을 더할 때 계산을 다 하지 않고 일부 비트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느냐. 문제가 그걸로 바뀌었죠? 근데 그걸 해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누기를 다 하지 않고 나누기의 일부 비트를 구할 수 있느냐. 모듈러 P로. 이로 문제가 됐습니다. 조금 아까 유한체의 경우는 두 원수를 곱해서 모듈러 P 하는 거를 안 하고 일부 비트를 구하는 거였는데 타원 곡선은 우리가 지너스로 보면 파이널 필드는 지너스 제로고 타원 곡선은 1인데 그 차이가 곱하기가 나누기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만약 나누기에 대한 일부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면 아까처럼 그렇게 타원 곡선 암호를 수십 배 빠르게 공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데 나누기는 이게 단순한 나누기는 아니고 모듈라 디비전이기 때문에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이상입니다. 질문해주세요.